네, 이렇게 포천 민가에 지금 폭탄이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센터장님께서도 지금 속보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접하고 계실 텐데 어떤 예. 생각하시면서 지금 뉴스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예. 이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위치를 보면요, 장소를 보면 예. 방금 뉴스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셨듯이 포천에 있는 승진 훈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승진 훈련장 근처에 있는 지금 오늘 여기가 보니까 이동면 노곡리로 나오는데 예, 예. 이동면 노곡리면은 산정호수 근처고 또 이 승진훈련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고된 내용, 또 인명 피해, 또 가옥, 건물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오늘 이 훈련과 연관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큰 사고로 발전되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군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보자면요, 센터장님. KF-16 전투기에서 일부 폭탄이 비정상 투하됐다라고 밝혀진 내용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한 그런 훈련 도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일단 저희 순서대로 일단 KF-16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고 거기에 탑재된 그 미사일 폭탄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KF-16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에 하나죠. 예. 원래 F-16 전투기를 한국에서 조립 생산하면서 이제 우리의 주력 전투기가 됐고 이게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한 KF-21 보람의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의 F-35 최신의 전투기죠, 스텔스. 이게 5세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F-15라든지 KF-16, FA-50 같은 경우는 4.5세대 전투기들인데 지금 군에서 밝혔다는 KF-16 전투기에서 이제 공대지 폭탄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예. 아마 오발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일부가 민가에 떨어져서 지금 이런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데 예. 사실 이 훈련 중에 이런 사고들이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좀 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 어떤 사고가 있었다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전투기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낙탄 사고가 우리가 좀 본 사례 같은 게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 이제 군 부대 인근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소음이라든지 또는 훈련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훈련장이라든지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점 아마 후방에서 편안히 생활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정부에서도 상응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예. 어쨌든 피해를 보신 분들의 건강 회복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F-16이 KF-16 조금 오래된 전투이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이런 사고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장비 점검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군에서도 박기환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고 이번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센터장님이 낙탄 사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강릉에서 18비행단이었죠. 현무 미사일 관련한 낙탄 사고는 있었었고 지금처럼 맞아요. 전투기 이거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투기에서 지금 지대공 미사일로는 보여요.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대지 미사일로 보이는 건데 이게 네네. MK80 시리즈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혹시 네. 어떤 미사일인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MK 계열, 예. 예를 들어서 MK84 폭탄을 보면 이게 사실은 6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탄의 이 폭탄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이 뭡니까? 이 위력이 직경 15m, 깊이 4m의 폭파 구덩이를 만들 수 있고 살상 반경만 해도 축구장의 뭐 16배 면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도 이 포탄의 위력에 비해서는 아마 이게 제대로 이런 폭발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 오발로 낙탄이 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고에 아까 말씀하신 강릉 비행장에서 예. 그 현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발사 직후에 그냥 바로 추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 체계를 하더라도 100%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인데 또 훈련 중에도 사실은 저도 뭐 그래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간혹 뭐 소총을 쏠 때도 오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수류탄 투척 과정에서도 사고가 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미 사고가 났다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훈련을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또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훈련의 필요성은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또한 KF-16에 장착된 MK-80 미사일 계열이 공대지 폭탄이지 않습니까? 공대지 폭탄이라는 게 보통 뭐 건물 교량을 파괴하고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게 결국 우리 공군 전투기의 임무를 보면 공대공 임무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투기 간에 이제 이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투기의 공군기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공대지, 다시 말하면 근접 항공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상에 있는 표적을 우리 지상에 있는 포라든지 전차라든지 각종 미사일로 공격도 하지만 전투기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대지 이런 그 화력을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 사고가 난 MK-80이라고 하는 전투기도 공대지 미사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공중에서 사실은 가장 정확한 지금 요즘이야 이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 정확도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사고는 그렇게 정확한 이 작동이 된 것이 아니고 오작동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폭탄이 오발로 떨어진 사고가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해방패 본격적 시작에 앞서서 양국이 공중과 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던 중에 지금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유해방패 FS라는 이 훈련이 무엇인가요? FS는 글자로 자유해방패는 한미연합연습이거든요. 한미연합연습은 그 이름과 또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져 왔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3대 연합연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포리글, 그다음에 키리졸브,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 8월 달에 했었던 이 UFS 연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잠시 중단된 바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재개가 되면서 전반기, 후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은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한미군이 사실은 무기 체계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상호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한미가 연합으로 연습을 하면서 어떤 억제력 또 응징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상 전력, 공중 전력 또 해상 전력까지 모두 참여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억제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응징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 정례적이고 이건 공격 훈련이 아니고 방어 연습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가 난 상황은 사실 FS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에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습은 10일부터 열흘 동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연습은 위기 관리 연습으로부터 해서 본 연습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했던 것은 FS 연합과 연관된 연습이긴 하지만 연습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전에 지금 한미가 통합 화력 실사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승진 과학화 훈련장은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예. 안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표적에 우리가 포로 또는 전차로 또 이 공격 헬기라든지 전투기 이런 그 타격 훈련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중에 일부 오작동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의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좀 근처에서 이게 훈련을 실시하던 도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센터장님 사실 지금으로서 저희가 정확한 경위나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투기 훈련을 하던 중에 이런 폭발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놀랐을 것이란 말이죠. 군 전문가로서 이런 사고가 나게 된 뭐 경위라든지 혹은 어떤 뭐 오작동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나마 추측해 본다면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또 제가 또 뭐 KF 공군장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 발사 장치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게 이제 장비가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오작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공군 참모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단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디 정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기의 문제인지 작동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군에 대한 불신이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사실 뭐 저도 공군 장교 출신이고 공군에서 공군기가 사실 실제로 항공탄을 이렇게 잘못 투하했다는 사례는 저도 군 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해 주셨던 현무 탄도미사일 낙하 사고 정도가 저희가 기억하는 사고입니다. 네. 그 당시의 사례를 조금 언급을 해주실까요? 현무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현무 같은 경우는 그건 아마 공중에서 떨어뜨린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북한의 도발이 된 우리의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미사일. 현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현무는 이 지대지 미사일도 있고 또 현무 미사일, 탄도 미사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발사 직후에 이것이 제대로 비행하지를 못하고 초기 단계에서 폭발해서 사고가 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무기 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설계 단계부터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걸 또 실험을 하고 수많은 실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마지막으로 전투 합격 수준에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고 실전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작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일이 지나면서 장비가 일부 노후가 된다든지 또는 뭐 이게 기계가 하는 거니까 오작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사고는 제가 뭐 아하. 어림잡아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예, 예. 어쨌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고가 이번에 있을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갖는 첫 번째 한미연합연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또 과거 트럼프 1기 시절에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한미 동맹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일부 있었지만 이번 연합연습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고 오히려 지난번 연습보다 이 7개 야외 기동 연습이 좀 늘어났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이번에 이제 시행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점에서 훈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번 일이 그런 군의 전반적인 또 정부 범정부적인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이번 사고가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처하거나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접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군을 통해서 또는 지역자치단체를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뭐 그동안 민방위 훈련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공습훈련, 공습 상황이 되면 대피 시설로 대피를 하고 예. 또 신속히 신고를 하고 혹시 여기 좀 떨어진 물체가 있다면 이걸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마 그런 조치들이 우리 주민들 아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뭐 불발탄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걸로 인한 혹시 모를 2차 피해도 당연히 좀 대비하고 뭐 그런 조치를 군 차원에서도 지금 취하고 있겠죠. 아마 저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우리 관련 지금 소방 당국에서 즉각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군에서도 인근 지역에 대한 차단 조치라든지 또 불발탄 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한 수색 또 수거 조치 이런 것들이 아마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공군의 박기환 참모차장이 사고대책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어떤 조치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할 것은 이제 피해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 그리고 정확한 피해 규모가 무엇인지 또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즉각 보상 조치를 해야 할지 또 이 피해를 직접 당하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조치들이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 기체라든지 또 사고의 원인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에 대한 이후에 후속 관련된 조치들, 재발 방지 조치, 또 이게 어떤 실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과실과 관련된 또 시정 조치, 뭐 책임 있는 조치,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준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잠시만 저희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입니다. 포천 민간에 폭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군 당국도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에 따르면 KF-16 전투기, 우리 군의 주력 공군 전투기입니다. 이곳에서 일부 폭탄이 비정상 투하됐다라고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투하된 폭탄은 지금 MK-80 계열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자유의 방패 연습, 이게 한미연합훈련이고요.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이것과 연계한 육군 공군 연합 합동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관련한 내용들 저기 문성묵 문성묵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센터장님. 네. 지금 전투기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요.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가정이 아직 밝혀진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발이 떨어졌다는 것, 이제 발수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발수라고 하는 게 오작동에 의해서 예. 투하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된 발수인지를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아하.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사격 명령에 따라서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8발이 계획된 사격인지 아니면 원래 발수는 적은데 더 많이 발사가 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떨어진 폭탄에 비해서 피해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크지 않은 상황이 돼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격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같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예,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공군에서 8발이 모두 그쪽으로 떨어졌고 공군이 모두 신속히 수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는 유리창이 파손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 이 부상자 중에는 중상을 입으신 분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그 발사한 8발이 아마 자동으로 발사가 됐을 것이고 아마 그것이 표적 오작동 또는 아니면은 표적을 제대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유독 낮게 날았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이 전투기가 낮게 날았다는 것은 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접 항공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지상 지원을 할 때 물론 뭐 이 포탄이라든지 작전 상황 또 표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낮게 비행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격자께서 보신 대로 낮게 낮은 것이 과연 고도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평소 높이보다는 좀 낮게 날았다라고 느끼신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낮게 날은 것이 비행한 것이 이 8발 오작동 투하와 연관이 있는지는 아마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걸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격자 진술을 들으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표현도 조금 해주셨는데 군에 오래 계셨던 장성 출신으로서 군 부대 주변에 계시는 거주자분들께 생길 수 있는 이런 류의 위험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방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항공사고 날 일은 별로 없고요. 지금 이곳은 포천 이동에 있는 흥진과학화훈련장이고 이곳에는 이런 한미통합훈련 외에도 사실 연중 이런 훈련들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사고가 이런 뭐 아까 목격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위에서 그런 사고가 있지는 않았다. 다만 화재 사고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 화재 사고라는 게 결국은 포탄 사격 과정에서 일부 잘못 오발되거나 또는 표적을 벗어난 그 탄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또는 사격장, 훈련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늘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상하고 더욱더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지자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군에서 오래 근무한 한 사람으로서 예. 피해를 당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 공군의 사고대책위원장 박기환 참모총장 역시도 피해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고 송구하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8발이 이렇게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꼭 네. 무장을 했어야 됐냐라는 질문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 훈련이라는 게 뭐 단순히 그냥 모의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실전을 그대로 모의한 그런 실전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탄, 다시 말하면 이 공대지 미사일을 포탄을 탑재하고 훈련을 한 것이고 그걸 또 목표 지점으로 명령에 의해서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이 탄을 무장하지 않고 그냥 모의탄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죠. 근데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무장 상태에서 실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한 것이고 아마 이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훈련이 자유의 방패 연습이 10일부터 진행이 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좀 미리 진행하는 연합 합동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2023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중요한 훈련인데 이 훈련 그리고 자유의 방패 훈련, 이 연습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자 그대로 자유의 방패,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체제가 정전 협정 체결 53년 이후 70년 동안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고 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봅니다. 이 훈련이 없는 군대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듯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연합훈련을 통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억제력이 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한미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바뀌는 전장 환경에 맞추어서 작전 계획을 계속 최신화하고 그 최신화된 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훈련을 할 필요성은 뭐냐면 한국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계속 인원이 보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역량을 고도화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우리의 사고가 났지만 이 사고를 하루빨리 수습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훈련을 또 정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태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전화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